네, 마감까지 약 17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마감으로 가면서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줄입니다. 0.52% 하락까지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자, 종목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타임경제연구소 정희진 연구원,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장 매매 전략, 매수, 매도, 보유, 선택은 하나. 두 분의 선택부터 듣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네, 우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당연히 보유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방 선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이벤트 중간 선거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우상향방으로 갔던 게 좀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는 내일 장을 미국 증시와 함께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9월 워싱턴에서 이제 두 번째 미중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선 몇 달 전 그리고 몇 주 전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무역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가라앉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정희진 연구원님. 네, 저도 보유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한 모멘텀, 특별함이 있는 장세라고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들을 관망을 하고 있는 장세인데요. 지금 오르고 있는 업종들은 사실상 전일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워지고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부터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라는 국면에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관망을 하는데도 지금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관망과 눈치 보기 오늘 시장을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흐름을 잡지 못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감 전 공약주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게임 업체죠. 썬데이 토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이런 시적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장세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 30억으로 전분기, 2분기보다도 6.8% 이상 올라가는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 썬데이 토즈의 새로운 게임이죠.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같은 이런 신규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썬데이 토즈의 그 퍼즐류 게임이죠. 애니팡 2, 3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퍼즐류 게임 매출이 견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좀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도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점에서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이 썬데이 토즈를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담아두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내년까지도 출시된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흥행에 대한 부분이 없어도 게임 업체들은 신규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타이틀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기존에 게임이 실적이 받쳐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썬데이 토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광고 매출이 추가적으로 이제 썬데이 토즈의 어떤 실적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썬데이 토즈를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한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3%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19,000원대와 있는데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님이 보고 있는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저는 키움증권 말씀드립니다. 네, 과대 낙폭된 그런 종목들에서 지금은 탑픽을 꼽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지선을 딛고 좀 올라오는 키움증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업종 자체가 지금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증시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하는 그런 반등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서요. 좀 스토리가 될 만한 부분은 당장 그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야구단 인수에 관한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내년 1월로 계약을 시작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주가라기보다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이슈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난번 NC가 야구단을 인수할 때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야구단을 인수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상 현재는 그 야구 표값으로 그걸 메울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협찬에 이어서 의존하여서 이어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키움증권에 좋을 것인가라고 뭐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과대 낙폭한 만큼 그 부분은 좀 하방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움증권은 그 NC와 비교해 본다면 자금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눈에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지금 10월에는 어려웠던 10월이 지나고 이렇게 좀 증권주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거래가 몰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10월에 어려웠던 그 투자자들이 신용 레버리지들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온라인이 주력인 키움증권에 있어서는 더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벤트적인 장세를 지나서 뭐 내년도 뭐 1월 이후에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남북 경협주 등등의 어떤 이벤트적인 뭐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면서 키움증권 현재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이 안 좋았다가 그리고 반등을 해주면서 키움증권도 6거래일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이틀째 지금 조정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마감 전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최근에 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였다가 최근 몇 주 사이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JYP 엔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JYP 엔터도 낙폭이 큰 이후에 주가의 그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 5일이었죠. 그 JYP 소속의 가수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와주면서 음원 차트 6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런 점이 주가에 뭐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 트와이스나 뭐 가스분 같은 이런 그 JYP에 키운 그 그룹들이 지금 5년 차, 뭐 3년 차 되는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그 엔터 업종들이 7년 계약을 맺는데 7년 계약까지는 회사의 분배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와이스와 이 갓세븐의 선전이 회사에 그 수익을 미치는 부분이 해를 갈수록 더 넘어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JYP가 지금 현재 뭐 스트레이키즈나 보이스트레이 같은 어떤 신인 그룹들을 데뷔를 좀 시켜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이런 실적을 좀 가늠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뭐 보이스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인 전원의 13세 평균 연령에 지금 현재 보이 그룹인데요.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인 QQ 쪽에서의 어떤 그 종합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중국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는 점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내년에 JYP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트와이스도 컴백을 했고 그리고 신곡으로 그리고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룹도 있고요. 3만 원대 지금 초반 와 있습니다. 한때 4만 원을 넘봤던 JYP 엔터인데 최근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매수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시점으로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엔터 업종에 대한 과대 낙폭이 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런 그 실적 우려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그룹들의 그 데뷔가 새로운 음반 발표가 주가를 빠르게 낙폭시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어떤 미국의 어떤 영향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으면서 낙폭을 빠르게 그 회복하는 속도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동시효과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감 특징 업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유한 양행 효과로 인해서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지금 유한양액을 계속해서 뭐 보셔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증시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한양액은 오스코텍 그리고 이로부터 기술 자체가 유한양액 그리고 이것이 얀센으로 수출이 되는 이러한 좋은 우리 수출에 있어서 1.3조 원, 4조 원이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게 비단 저는 유한양의 어떤 그런 자체적인 이슈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가치를 좀 재조명하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지금
퍼포먼스가 좀 덜 나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대까지도 오르면서 아주 더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는 정말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 시기적인 어떤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1조 4천억 원이라는 그 계약 자체가 뭐 10년 전체에서 쪼개서 1년으로 본다면 그렇게 1년 동안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멘텀으로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가져갈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많다, 여전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반증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 쉽고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우수한 임상 실험의 조건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시장을 외국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 구성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오늘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추후에 다른 회사들의 어떤 충분한 수주 가능성의 어떤 시작이라는 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 보도록 하죠.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모드투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모드투어 3분기 영업이익이 36억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간 대비해서 59%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역시 뭐 본업에 대한 부진이 가장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일본과 동남아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아웃바운드의 볼륨이 좀 감소하면서 이런 본업의 실적이나 부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이 아웃바운드의 부진이 그 뭐 수익 감소도 당연히 이어지겠고 이것을 티켓팅을 하고 있는 자유투어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또 역시 모드투어 재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적자 전환을 하면서 이 모드투어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4분기는 이제 겨울 때 이제 일본으로 온천과 이게 온천 위주의 여행을 많이 가고 동남아 위주의 여행도 이 모드투어의 실적을 견인하는데 지금 현재 예약률이 뭐 작년 뭐 월마다 봤을 때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드투어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뭐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그 뭐 자연재해나 이런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적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좀 우려를 계속 낳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모드투어 실적 부진의 약세를 오늘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반등을 최근에 좀 이어갔었는데요. 자, 다음 특징적인 업종 엔터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엔터주 업종 지수로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몇몇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 16%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엔터주 전체의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개별주들의 이슈를 봐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저 동의를 하는 바고요. 오늘 초록뱀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에는 그 12월에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 그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빈, 박신혜 주연의 그런 드라마만으로도 지금 현재 벌써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제작 업체를 한 번 더 좀 보아야 하는 시점인데요. 드라마 제작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종편 그 시청률이 충분하게 높아지면서 드라마의 수요가 높아진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드라마 제작 업체가 이렇게 힘이 세지는 거죠. 이렇게 교섭력이 커지면서 충분한 뭐 자금이나 이런 것을 뭐 융통하는데 충분한 힘이 될 것이고 최근에 또 초록뱀이 유상증자로 600억 원 이상 자금 조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드라마 좀 양질의 드라마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최대 제작사가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3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데 크게 좀 집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은 있을 거지만 아직까지 그 가치를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올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CJCGV도 짚어보죠. 2%대 상승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로 계속해서 바닥권을 보내왔습니다. 국내 비용 증가 그리고 터키발 악재라는 이러한 악재가 있었는데요. 이 국내
비용부 같은 부분에는 이런 최저임금에 관한 인건비 상승과 임차료 부담이 바로 그러했었고요. 그리고 터키 리라화가 또 문제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현재 그 티켓 가격으로 충분히 상세가 충분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감안을 하여도 너무 과대하게 빠진 부분, 주가가 빠진 부분, 그리고 터키 리라는 저점에서부터 현재 좀 15% 정도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안정세에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보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CJ CGV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짧게 삼성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특징 종목 333에서도 봤었는데 6%대 하락이에요, 오늘. 네, 삼성전기 오늘 문의가 개인적으로 많이 왔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합니다. 대충 이제 뭐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은 뭐 MACD 가격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락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 이런 MACD 시장 우려는 저가형 제품에 대한 이 MACC의 가격 하락 우려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MACC는 이 저가형이 아닌 어떤 마진이 많이 남는 중형 MACC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MACC 가격 우려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4분기 실적 전망도 이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 관점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분위기, 마감 전 분위기 짧게만 짚어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자, 코스피는 0.46%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0.25%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네요. 네, 지금 네. 현재 봤을 때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시장을 좀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관망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쉽게 돌리기는 좀 힘든 장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뭐 관련 타격 가능성이 나오면서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런 중간 선거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비중이 더 높아진.